네, 장관님, 지금 전국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전체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가 한 58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진짜 2020년 기준에서 21만 2천 명 좀 남짓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이 특성화 고등학교는 마치 없는 것처럼 삭제되고 늘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나 아니면 특목고나 자사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마치 교육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특성화고 학생이 비록 영상이긴 하지만 직접 나와서 학생으로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김경혁 선생님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경혁 선생님을 통해서 특성화 교사로서 특성화고의 문제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특성화고에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근무 경력인가요? 20년 차입니다. 20년. 계속 특성화고에 근무하셨습니까? 네, 2002년서부터 특성화고에 근무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실 때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의 이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랄까 실태랄까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에 앞서 회의를 기다리면서 지역계 고등학교 학생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8월에서 9월에 1학년과 3학년의 출석부 현황입니다. 교사는 한 반에 주 2, 3회 수업을 합니다. 교실의 모든 사항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교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출석부를 넘겨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빠진 학생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한 차원도 있습니다. 이때 전체적인 학급의 한 주간의 수업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교실에서 출석부가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교실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학생들은 3년 동안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출석부만으로 학생에 관련된 모든 단면을 전부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역계 고등학교의 학교 현장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까 보여주신 건 1학년 때 출석부고 지금 보여주신 게 3학년 때 출석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시기입니다. 저기에 다 표시되어 있는 게 뭐 무단 결석이나 무단 조퇴나 뭐 이런 거죠. 세모 동그라미 지우고 뭐 이런 게.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로 가정학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3학년쯤 되면은 학교에 말하자면 학교를 사실상 마음적으로 떠나 있는 학습적으로는 마음적으로 떠나 있는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선생님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교사를 해봐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실적 쌓기나 보여주시기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계고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공무원 성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장려합니다. 또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는 걸 허용하면서까지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동아리실인데요. 동아리실을 공무원 준비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아리 구성원들이 사용해야 될 실인데 공무원 준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학교 홍보를 위해 또 하나의 썩은 동아줄이 기능대회입니다. 공식적인 공결 공모와 다양한 출결 협조전으로 기능반 학생들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난 9월 19일 일요일 저녁 7시에 한 고등학교 도장기능반실이 불이 켜 있습니다. 기능대회 메달을 따기 위한 고달픈 훈련을 하는 특별반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겨울방학 계획서입니다. 전공 심화 동아리 훈련이라고 써 있습니다. 전공 심화 동아리라는 칭호는 2020년 4월에 경주공고 기능반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얻은 기능반의 명칭입니다. 2020년 6월 정부가 기능반 개선안을 발표한 후 전공 교과 동아리에서 전공 심화 동아리로 기능반 명칭이 변경됐지만 학생들은 3년 동안 메달 따기 기계로 취급하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기능대 전담 준비를 하고 수업을 빠진 학생들이 여전히 있다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10년 정년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특성고등학교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님도 계시고 선임교육 부총리면도 우선 직업계 교육이 실적 중심으로 일부 학생들을 키우는 교육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에 앞서 직업교육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현장 교사들과 깊이 있는 때 소통해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고 특별시에서 별도로 공부합니다. 학교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공에 대한 훈련 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해서 본인의 적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요? 학생이 편법으로 수업에 빠져가며 시험 성적에 올리는 것에 매몰되면 훗날 청렴의 의무를 지키며 공무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도산업 국가입니다. 단순 작업을 반복해서 익히는 기능을 얻은 세계 기능대의 입상 성적이 우리의 산업기술력을 우수성을 입증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직 노동부에서 필요한 기능 분야가 있다면 산업체 중심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산업화 초기에 전근대적 학교에서 운영하던 기능대 준비 과정이 지금 남아서 직업계고등학교의 암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내실 있는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포크레인 운영 기능사 실습 수업이 편성되면 시뮬레이션 기기 한 대와 실물 포크레인 한 대를 삽니다. 이렇게 구입하는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수십 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물 포크레인을 만져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시설뿐만 아니라 잘 운영할 수 없는 교육 여건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실제 교육 활동의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성과를 신입생 모집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외면받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3학년이 되면 교육의 참여를 포기하고 교육활동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나 정부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끌어내기 위한 직업계고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곧 있으면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짧게 보여드린 직업계고 현실을 봐주시고 진정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현장 교사들과 소통을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2022 개정교육과정 논의하는 중에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같이 하고는 계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을 좀 훨씬 더 넓혀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내실 있는 직업교육, 실습, 취업 준비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주신 말씀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